반갑습니다. 닥코스TV의 닥코스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눌 이야기 주제인데요. 가슴 벅찬 이야기죠.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면 내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자입니다. 네, 물론 이제 큰 숙제가 될 수도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데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바로 이제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면 내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자입니다. 내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는 게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이 맞는가 궁금하신 분도 있을 건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다코스가 왜 그렇게 저렇게 생각해서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라고 했구나 이해가 가실 겁니다. 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왼쪽에는 이제 아주 지갑에 돈이 꽉 차 있는 사진이고요. 오른쪽에는 빛을 이 남자분이 중년의 남자분이 이제 빛을 참 우리 어려운 이제 가장들의 모습을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자산 부채 혹시 나와는 맞지 않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경제적 자유를 그리고 시간적 자유를 우리 최종 목표로 잡은 이상 이 단어들과 우리는 사실 정말 친해져야 되죠. 자산 부채 굳이 이제 제가 국어사전적 의미를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말씀드리려는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내가 한 달에 보통 얼마 버는지, 그리고 월급은 거의 고정적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분들 요즘에 거의 연봉제고 하기 때문에 월 내가 얼마 정도 받는다 거의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우리 가게, 즉 내 가정의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고 있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려보면요, 이렇게 물음표를 이렇게 제시하는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또는 왜 정리를 왜 해야 돼? 에이, 머리 아프게 무슨, 에이, 할 것도 없어. 그냥 삶을 사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정말 많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제 친구들, 또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정리를 자세히 해놓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내가 한 달에 얼마 버는지는 대충 아는데, 내 가정에 현재까지 내가 번 돈, 맞벌이라면 배우자의 수익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달에 월 고정적인 비용이 얼마인지, 저축성, 소비성, 제가 지난번에 플러스성, 마이너스성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집, 우리 가정의 자산 또는 부채 현황이 얼마인가, 간단하게나마 엑셀이라든지 또는 한글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분들이 한 10명 중에 한 분, 두 분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신입사원 때 저도 할 필요성을 못 느꼈죠. 그게 뭔지도 몰랐고요. 자산이나 또는 부채라고 할 것, 그런 것까지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래 되는 거죠. 내가 매달 고정적으로 쓰는 비용이 거의 일정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축성 월 투자 비용이요, 이렇게 들어가겠죠. 적금, 보험, 연금, 펀드 등등등등 이 정도가 들어갈 것이고요. 소비성, 마이너스성 고정비, 지출 비용은 식비, 차량 유지비, 경조사비, 쇼핑, 요즘에 이 핸드폰 사용 요금, 인터넷 사용 요금 등등등, 이 야식 시켜 먹는 거, 이것도 다 포함되죠. 내가 버는 돈은 일정하고, 그리고 내가 얼마를 모으고 있는지, 내가 얼마를 쓰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확실히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입사하고 몇 년 후부터 저는 자산과 부채를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사실 단순하게 자산, 부채 항목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를 그렇게 금방 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게 제가 최근에 정리를 하고 있는 파일인데요. 보시면 제가 위에 플러스성 자산, 이렇게 나머지는 제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했고요. 예를 들어서 적금이 월 얼마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죠. 월 얼마 들어가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그 밑에까지는 이제 각 해당 부동산별로 쭉 파일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는 부동산에 전세 또는 월세가 기한이 언제부터고, 현재 보증금이 얼마, 월세가 얼마, 이 집에 대해서 어떻게 수리를 어떻게 돼 있는지, 또 언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연락이 왔었는지 등등등등 자세하게 사항이 다 기록되어 있는 파일인데요. 부동산 투자를 하고 나서, 또 시작하고 나서 내 자산과 부채 정리가 정말 필요하다고, 정말 절실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important,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 부동산 담보대출을 제가 받았다고 가정해보면요, 내 부채가 해당 은행이 얼마인지, 근저당이 얼마라는 거죠. 그리고 매달 월 몇 프로의 금리 기준에 의해서 얼마의 대출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입자에게와 계약을 했다고 만약에 예를 들면요.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계약 기간이고 보증금 월세가 얼마고 매달 월세 입금일은 언제고 그리고 각 투자 매물별로 별도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거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라는 아파트를 제가 투자를 했는데 중간에 이분이 연락이 와서 보일러가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다. 그러면 뭐 19년 4월 며칠 예를 들어서 언제 보일러 고장을 연락 와서 돈을 얼마 들여서 보일러 수리 또는 교체 완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집의 특성이 거기 다 들어가야 됩니다. 투자했을 당시에 수리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이걸 투자했는데 중간중간에 수리한 내용도 다 적어줘야 되고요. 등등등등 자세한 내용이 쫙 그냥 적어지는 거죠. 그리고 특히 또 다가구 운영할 때 원룸 운영할 때 정말 필요합니다. 이 임대 관리를 엑셀로 하면요. 정말로 편하다는 거죠. 세대수가 많고 아시겠지만 관리해야 할 임차인 수도 한두 분이 아니죠. 그래서 연락처도 다 따로 돼야 되고요. 각 세대별 보증금, 월세 내역이 모두 다 다릅니다. 그리고 월세 내역이 다르다 보니까 월세 들어오는 날도 다 다른 거죠. 그걸 정리를 다 해놔야 되고요. 각 호수마다 옵션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다 다를 수 있고 방 상태도 다 다릅니다. 구조도 다르고 세입자 특징 차이 있으신 분 없으신 분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별도 정리가 따로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월세라든지 관리받는 날짜가 다 다르고요. 내가 정리하지 않으면 세입자 또는 임대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누가 연체되고 누가 제대로 돈을 내는지 안 내는지 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지난번에 저기를 수리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기록을 안 해놓으면 내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최근에 제가 매수한 이 다가구 주택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정말 저는 한번 놀랬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언급한 일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전에 이 건물 주인이 원룸 운영하는 관리 파일이라든지 각 세대별로 특징, 수리한 내역 정리한 표가 없다 하더라고요. 아,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정말 맨땅에 헤딩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새로 만들었습니다. 각 세대별로 보증금 또는 월세 내역이고요. 이 중간점 보시면 임대기간이죠. 임대기간. 그리고 각 월별로 입금이 돼 있는 월세 입금돼 있으면 제가 동그라미 치고 아니면 아니고 그리고 오른쪽 편에 보시면 이거는 뭐 문제가 있던 언제 계약돼 가지고 뭐 했고 또 수리 내역을 제가 일일이 쫙 다 적은 내용이죠.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힘들어진다는 거죠. 저걸 어떻게 저 많은 걸 기록하겠습니까? 그냥 기억에 의존하고 월세나 보증금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분이요. 관리업체에 그래서 이분이 의뢰를 하고 있었고요. 물론 관리를 받았지만 건물주로서 제가 볼 때는 해당 건물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부족했다는 거죠. 본인의 건물이지만 한 달 공용 전기비가 얼마인지 대충 비슷하거든요. 인터넷비, 유선방송비가 얼마인지 매달 그리고 각 세대별 특성, 특이사항, 임대기간 전혀 파악이 안 돼 있는 거죠. 정말 제가 놀랐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성격상 그렇게 꼼꼼하게 잘 정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매매계약서 작성하는 날요. 그러면서도 필요한 업체에 의해서 필요해서 업체를 통해서 돈을 이분이 그 업체에 주고 관리를 맡겼던 거죠. 물론 이제 사소한 일은 적은 비용을 주고 업체에 맡기고 본인은 더 큰 가치 있는 일을 하면 더 좋겠지만요. 더 투자하는 일이 더 훌륭한 선택이죠, 그게. 하지만 그런 상황이라든지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단지 원룸은 관리하기가 골치 아프고 세입자도 많아서 신경 쓰이고 그냥 이래저래 운영하기 싫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냥. 네,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이 매물을 팔고 특별한 계획이냐 목표가 있었냐고 제가 여쭤봤을 때는 그냥 돈 좀 생기면 좀 더 큰 아파트로 이사갈 생각이라고 말했고요. 해외여행도 가고 차도 바꿀 것이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잠시 이야기를 나눴지만 저는 이 전 건물주의 미래가 조금 보이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 건물을 팔려고 내놨던 그 순간부터 이미 당신은 경제적 자유에 가는 길은 조금씩 멀어졌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멀어진 거죠. 이렇게 그나마 대출이자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받는 월세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본인이 하는 일이 있거나 또는 다른 투자성이 있는 큰 목표 있는 투자 매물에 투자하는 상황이 아니고 그랬으면 제가 이해가 가겠지만 권리업체에 의뢰를 하고 이분이 다른 큰 바쁜 일이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부에 대해서 상당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구나 저는 이런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분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죠. 단순히 더 큰 집, 더 좋은 차, 남들 부르는 해외여행 가려고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위한 목적이었죠. 이 건물을 파는 이유가요. 역시나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지 않은 사람은 자, 아까 말씀드렸죠.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를 들으시고 생각하실 겁니다. 아마. 정리하고 싶어도 마이너스 삶이라 정리할 수가 없어. 어떻게 정리할 거야? 다 뭐 카드 사서 다 가지고 가버리고 나는 이 월급 받으면 다 오히려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마. 그런 분들께 제가 다시 진지하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정말 본인 이제 솔로면 솔로 또는 결혼하신 분은 기혼자분들, 배우자분과 같이요. 자, 정확하게 내 자산과 부채를 정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내 자산과 부채를 정확하게 정리하면요. 그 다음 드는 생각은요. 내가 부자가 되려면 또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겠다라고 목표 설정을 한 사람은요. 그 자산 또는 부채 정리표를 보고 분석을 할 것입니다. 아마. 내가 얼마를 버는데 얼마를 현재 저축하고 있구나. 또는 지금 저축을 잘 못하고 있네. 매달 지출 비용이 많이 쓰고 있네 지금. 그리고 나의 빚, 대출, 부채가 이 정도 있네. 자, 그럼 내가 부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제 앞으로 프로스적으로 내가 가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지금보다 적금을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더 현금을 모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적금액을 어떻게 올리고 지출을 줄여야 되겠죠. 그러면요. 지출 줄인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카드 명세서를 보겠죠. 그러면 식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그 다음에 내가 말씀드린 대로 유흥비를 얼마 썼는지, 카드비를 얼마 썼는지, 그리고 핸드폰, 인터넷 비용을 얼마 썼는지 거기 세세하게 다 정리를 하시겠죠. 거기에 나온 대로 지금 이번 달에 이게 많이 썼구나. 여기서 돈을 줄여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돈이 많이 돼. 이 외식비를 줄이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답이. 자, 돈을 모은다는 것은요. 내가 돈을 모으는 습관을 만든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돈의 귀중함을 다시 깨닫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이아몬드처럼 정말 귀중하고 귀하다는 거죠. 돈을 모으는 습관, 이 귀한 습관을 만들려면요. 내가 평상시에 쓰는 비용을 줄여야 하는 그 습관을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 줄인 비용만큼 돈을 모을 수 있는 거죠. 그 돈이 여러분들 내 투자 종잣돈이 되는 것이죠. 내 미래. 그것이 내 투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돈을 아끼고 모으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여러분들 아시게 됩니다. 이거 쓸 때는 몰랐는데요. 정말 내가 지금 모으는 돈에 비해 내가 월급 받는 돈에 비해 내가 이만큼 더 많이 쓰고 있었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출을 줄이게 되면서 정말 이렇게 돈을 모으고 아끼는 것이 월 10만 원 적금, 월 20만 원 적금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때까지 내가 쓰는 것은 정말 쉬웠구나. 단기간의 쾌락, 오래가지 못함을 위한 그냥 단순한 소비였구나.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쾌락을 위한 소비인 거죠. 현재 내 부채는 현재는 없지만 좀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 특히 젊으신 20, 30대 젊은 직장인분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은행에서 저리로 대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신용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빚을 많이 내가지고 못 갚는다거나 대출 이자가 밀린다거나 또는 세금 또는 카드값을 못 내가지고 늘 연체돼서 신용등급이 점점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연체가 되거나 신용 떨어뜨리게 하는 행동을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내가 신용대출로 종잣돈을 만들었다 해서 바로 투자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내 상황에 맞는 투자 방향성, 투자 종목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투자 방향성대로 투자 공부를 하시고 강의도 들으러 가시고 글도 보고 책도 보고 여러 가지 시간 투자, 집중을 해서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말이고요. 내 스스로 실력 상승되고 내 내공이 쌓이고 투자에 이 정도 되면 내가 투자 매물을 분석하는 능력이 됐어. 확신이 들면 나만의 원칙과 투자 원칙 철학이 생긴 그때 과감하게 내 종잣돈으로 투자를 실행하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고 나서부터 투자 준비 기간, 그러니까 그부터 투자를 했던 정말 투자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마음속 그 다짐들, 이렇게 내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는 것이 투자를 시작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정말 필수구나, 그걸 느꼈다는 거죠. 내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하고 자세한 정리가 없었다면요, 저는 절대로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내가 얼마를 모으고 있고 얼마를 줄일 수 있고 얼마를 대출받아 투자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자료, 바로 자산, 부채 정리를 하는 표입니다. 첫 시작은 저처럼 미약할 수도 있고 또는 정리할 게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투자 물건 조금씩 늘어나고 엑셀 칸이 하나하나씩 밑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면요, 여러분들, 나는 내 목표, 내 꿈에 점점점 가까워진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최근에 제가 아파트 관련 아파트만 제가 따로 기록해 놓은 건데요. 관련해서 언제 잔금을 했고 또 양도세 일반세율로 떨어지는 게 언제고 전세 시작 전월세 그러니까 시작 종료일을 제가 넣은 거죠. 아, 이때쯤이면 전세 계약이 만료되고 월세 계약이 만료되겠구나. 이런 것도 표로 제가 따로 작성을 하고 있는 거죠. 매달 내 자산, 부채 현황을 업데이트하면서 내 삶, 내 생활, 내가 정말 목표하는 바를 조금씩 내 삶도 업그레이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조금씩 나의 목표 꿈을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채는 보통 내가 갚지 않는 이상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월세를 받고 또한 매매가 상승으로 인해서 자산 가치도 올라가면 행복 지수도 같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은 제가 참고로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예전에 작년이었죠. 중공공 임대차 계약서를 제가 하면서 중공공 임대차 계약서 매물을 제가 분석하면서 제가 관련된 매물을 쭉 정리한 사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매물을 하면서 어떤 매물에 투자성이 있는지 항상 분석을 하는 거죠. 자, 상상이 현실이 된다. 그리고 내 자산은 늘어나고 부채는 줄어든다. 최후에는 내가 정말 목표라는 꿈과 나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목표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점점점 돈이 쌓이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요. 자, 자산 부채 정리의 시작이 바로 내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로 가는 재테크 마인드를 키워주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도 정리하겠습니다. 내 자산과 부채를 정확히 정리하여 경제적 자유를 향해 나가고 있는 당신이 진정한 다코스입니다. 네, 오늘도 혹시 영상 도움이 되셨습니까?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분들께 정말 감사 인사드리고요.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에 다코스도 열심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는 길이 바로 내가 투자의 마인드 또는 생산자의 마인드로 갈 수 있는 첫 단계, 첫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정말 이게 중요하다. 저도 예전에 첫 투자를 하기 전에 내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게 정말 나에게 큰 마음적인 정말 해야 되겠구나. 지금 이런 식으로 내가 살다가는 향후 5년, 10년 뒤에도 내 삶이 변하지 않겠구나. 확실히 들었고요. 자, 여기 지금 내가 현재 처음에는 정리할 게 별로 없지만 1년, 2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내 자산이 늘어나고 부채는 줄어들고 이런 점점 나중에 현금, 나의 정말 원하는 현금 흐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말 나의 목표와 내 꿈을 가질 수 있는 그 바로 시작 첫 단계가 제가 볼 때 바로 나의 자산과 부채가 정확하게 내 스스로 정리하는 그걸 내 눈으로 보면서 앞으로 이것을 향해서 내 꿈과 목표를 향해서 정리를 하는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를 정할 수 있는 게 바로 자산 부채 정리표라고 저는 확신하고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런 자산 부채 정리표를 아직까지 만드시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당장 내가 오늘 지금까지 내가 모아놓은 돈은 얼마고 월 고정 비용이 얼마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소비성 지출은 얼마고 플러스성 지출은 얼마라는 것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보셨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생산자의 마인드로 이제부터는 내 삶이 바뀔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그 단계, 그 시작을 오늘 당장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코스TV의 다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